여러분은 우주에 약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속한 은하수는 그 수많은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 은하수가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의 고향이죠. 그런데 순전히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같은 확률로 우리가 다른 은하에 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정말 그랬다면 지구는 과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또 왜 활동 은하 핵을 가진 은하는 지적 생명체를 찾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와 더불어 정말 흥미로운 주제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 우주의 작은 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 즉 은하수는 다른 은하들과 비교하면 자칫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은하수는 전형적인 나선 은하로 꽤 오래되었고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은하입니다. 이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빈도는 대략 100년에 한 번꼴입니다. 그 결과 은하수에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같은 극단적인 천체들이 비교적 적고 태양계 주변에서는 그런 존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은하수는 크기 면에서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하며 우리 국부 은하군에서 이보다 더 큰 건 오직 안드로메다 은하뿐입니다. 물론 국부 은하군의 바깥으로 시야를 넓히면 이보다 훨씬 거대한 은하들도 무수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주의 거대 구조인 월, 벽 구조로부터 멀리 떨어진 보컬로이드라는 거대한 공허지대의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라클라스 자리, 왕관 자리, 그레이트 월 같은 구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이 밀집해 있고 그 은하들이 서로 융합되다 보니 어느 지점에서 한 은하가 끝나고 다른 은하가 시작되는지조차 구분이 어려울 정도죠. 게다가 이런 거대한 월 구조는 수십억 광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수의 정중앙에는 하나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블랙홀을 궁수자리 A라는 전파원으로 식별하고 있는데요. 이 천체의 질량은 태양의 약 400만 배에 이르며 처음 들으면 꽤나 충격적이고 압도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우주에는 이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큰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 은하들도 있고 반대로 이런 블랙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은하도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은하의 블랙홀은 굉장히 조용한 편에 속하죠. 물론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는 존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천체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다양한 물질들이 이곳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건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건 바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빨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초강력한 중력과 자기장에 의해 가열된 우주먼지들이 블랙홀 쪽으로 쏟아지며 불타오르고 이 과정에서 이온화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이 방사선이란 바로 그런 물리적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초대 질량 블랙홀들과 비교해보면 은하수 중심의 블랙홀은 꽤나 얌전한 편인데요.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우리 은하의 블랙홀은 Z, 즉 과열되어 상대론적 속도까지 가속된 매우 강력한 물질류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최근 수백만 년 동안 이 블랙홀은 특별히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죠. 요약하자면 우리가 속한 은하는 확실히 조금은 평범하고 어쩌면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구가 더 시끌벅적한 은하의 위치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졌을까요? 별들의 무리. 먼저 상상해볼까요? 만약 지구가 안드로메다처럼 훨씬 거대한 은하 안에서 탄생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주변에 더 많은 항성이 있었더라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겉보기엔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었다고 해도 밤하늘의 별들은 지금과 비슷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크죠. 다만 당연히 별자리의 모양은 완전히 달랐겠죠. 사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매우 흡사하지만 크기만큼은 훨씬 더 큽니다. 결정적인 차이라면 은하 평면이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밝고 거대하다는 점이죠. 그러니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지금의 은하수 대신 그 밝은 평면이 장관을 이루었을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은하수를 보려면
24시간 불빛이 켜진 대도시에서 멀리 벗어나야 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의 경우 도시 한복판에서도 하늘에 뚜렷이 드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꽤 심각한 잠재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별이 많다는 건 초신성 폭발이 훨씬 자주 일어나고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같은 극한 천체의 수도 많아지며 그중 일부가 지구 근처에 있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초신성 폭발은 말 그대로 파괴적인 대사건으로 주변 우주 공간에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퍼뜨립니다. 중성자별은 끊임없이 주변 우주에 대전된 입자를 날려보내면서 마치 우주 폭격을 하듯 작용하죠. 블랙홀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천체지만 불운한 항성을 삼키는 순간엔 강력한 감마선 폭발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태양과 지구의 자기장은 대부분의 우주 방사선을 충실히 막아내지만 방사선 강도가 너무 높아지면 그 보호막도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질학자들 사이에선 지구 역사 속 일부 대량 절멸이 바로 이런 감마선 폭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량 절멸은 총 5번이 있었는데 그중 우주 방사선과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건 단 한 번뿐. 백악기 팔레오기 경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비조류 공룡들을 절멸시킨 이 사건은 대형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모든 대량 절멸은 지구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고 이전까지 지구를 지배하던 종을 몰아내면서 새로운 생물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지구 생명의 모습은 그런 아웃사이더들의 적응과 진화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만약 그런 멸종이 지나치게 자주 일어났다면 지구는 결국 생명 없는 불모의 행성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은하의 크기가 클수록 이런 위험도 더 커집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슬론 그레이트 월이나 앞서 언급한 헤라클레스 자리, 왕관 자리 그레이트 월 같은 곳에 있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혹은 그곳의 생명체는 끊임없는 감마선 폭발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외소은하에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그 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량 절멸은 새로운 진화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건이 없다면 지구의 생태계는 장기간 정체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어쩌면 지적 생명체로까지 진화하는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어떤 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열된 별의 물질은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 초신성 폭발이나 중성자별의 합체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우주의 핵심적인 공장 역할을 합니다. 또 초신성은 생전에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을 우주에 퍼뜨리는 역할도 하는데요. 만약 이런 초신성 폭발이 너무 드물다면 다음 세대의 젊은 별들은 금속 성분이 부족해지고 지구처럼 금속이 풍부한 암석형 행성에 태어날 확률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폭격 아래의 생명.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극단적인 항성 근처에 사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여러분이 속한 은하나 그 주변 은하에 활동 은하핵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활동 은하핵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별도의 영상에서도 다룬 바 있고 이 영상에서도 짧게 언급했었죠. 이런 은하핵은 끊임없이 우주 제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광속의 약 99%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도로 파괴적인 대전 입자 흐름이며 아마 우리가 우주에서 관측한 가장 빠른 거시적 물질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우주 제트는 초대질량 블랙홀의 양극에서 분출되며 은하의 원반은 은하 적도면을 따라 회전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라면 이런 제트는 자기 은하 안의 항성계들에게 큰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분출이 향하는 방향에 다른 은하가 운 나쁘게 위치하고 있다면 그 속의 항성이나 행성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속도의 입자 폭격을 맞게 되는 거죠. 대기층이 날아가 버리고 거기 살고 있던 생명체는 절멸에 이를 수도 있죠. 게다가 때때로 우주 제트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며 통제 불가능한 형태로 마구 분출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 은하는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몇몇 불운한 은하의 원반까지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하나를 빠뜨릴 뻔했네요. 이런 은하에서는 밤하늘이 정말 환하게 빛납니다.
활동 은하핵은 때때로 만월만큼 밝게 하늘에서 빛나기도 하거든요. 다행히 우리 은하는 물질 밀도가 아주 낮은 거대한 보이드의 변두리에 있고 규모는 꽤 크지만 지나치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 은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생각해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45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교적 평온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생물권의 진화를 필요한 방향으로 밀어준 대격변도 아주 드물게만 경험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결국 지금까지 지구 말고는 생물권을 가진 행성을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현재 우리가 가진 과학적 지식의 범위 안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